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영상은 풀 영상입니다. 약 40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지루하시면은 그냥 넘기세요. 자, 오늘 이제 지게차 영상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거 이것저것 또는 살아가는 이야기 같은 거 이것저것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작업은 폐유리를 저 앞롤 박스에 넣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실어주고 나면은 저것을 다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화물차가 대기를 할 거예요. 앞롤 박스를 내려놔야지 제가 작업하기가 편리하겠죠. 3단지게 차기 때문에 내려놓고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3단지게 작업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트렌치 부분에 제가 합판을 깔아 주려고 했는데 차가 벌써 움직여 버렸네요. 그냥 냅둬도 되겠습니다. 잘 안 휘어지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 트렌치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계속 밟았는데도 안 찌그러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인트는 이곳에 저 유리만 실어줘야 돼요. 유리만 담아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같이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리만 잘 털어버려야 됩니다. 유리만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가끔 한두 개씩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저 안에 들어가서 그 팔레트를 꺼낼 거예요. 섞여 들어간 팔레트를 꺼낼 건데 이거 사실은 저 혼자 작업해도 거의 팔레트를 잘 안 떨어뜨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살짝 털었습니다. 털어도 되죠. 처음에는 뭐 일단 털어서 미끄러서 떨어뜨리고 조금 더 빼도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맛배기로 여기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안 털어진 것은 손으로 집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영상 있죠? 제 영상에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어요. 그때는 앞롤 박스가 아니고 덤프 트럭에다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찾아서 제가 저 위에 링크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자루에 담긴 것을 팔레트에 담는 동안 나머지 유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유리가 지난번에 저 앞롤 박스 있던 그곳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다 옮겨놨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집게차로 찝어버린다 그랬는데 집게차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지게차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집게차로 찝으면은 저게 지게차보다는 깨끗하게 들어가지가 않죠. 자, 요거 첫 번째 거는 그렇게 됐고 이번에 떨어뜨리죠. 이렇게 팔레트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저기 들어가서 저 떨어진 팔레트와 요거 자루 또 다 털어버려야 되죠. 이 자루도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걸 보니까 이 폐유리 재활용하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유리만 따로 실어야 되거든요. 일단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털어지죠? 이런 거는 그냥 털어놓으면 이제 작업자가 들어가서 저 자루까지 다 건져낼 거예요.
이게 이제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죠. 여기 지형이 약간 평탄화된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저거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자, 이제는 저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앞놀 박스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유리가 튀어서 파편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작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제 저곳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나오라고 하고 저 혼자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지금 그 자루를 다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잠깐 작업을 할 거예요. 더더욱 신경을 써서, 바짝 신경을 써서 작업해야 되겠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작업자분이 힘이 들더라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상에는 저 앞놀 박스가 되게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충분히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게 이 유리가 그 사람이 있는 쪽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미끄러지지는 않거든요. 앞뒤로만 미끄러지기 때문에 뭐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앞놀 박스에 사람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작업 형태인데, 사실은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더더욱 조심을 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몇 번 이런 식으로 작업한 후에는 거기에 이제 작업자를 나오게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앞으로 조금 숙여주죠. 숙여주면은 자체 무게에 의해서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팔레트 살렸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되죠. 잠시만, 저기 이제 걸려있는 유리 조각 마저 건져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이제 작업자가 저기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작업자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이제는 작업자가 없어도 되는 작업이거든요. 단순하게 유리만 떨어뜨리고 팔레트는 그대로 갖고 나오면 되거든요. 오늘 일부러 이 작업하는 영상을 풀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루하시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중간중간 이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의 요즘 그 현실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거 이제 작업할 땐 사람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정말 조심해서 작업해야 되겠죠. 요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게 밀지 않고 살살만 기울여줘도 그냥 미끄러져 버리죠. 이게 유리는 일단 미끄럽기 때문에 잘 미끄러져 버려요. 이것도 이제 제가 혼자 털어도 되는데 작업자가 굳이 또 손으로 또 내려주시네요. 그럼 뭐 기다려도 되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요 작업 영상을 좀 길게 뽑은 이유는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통하는 식으로 방송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잘 허락하지가 않네요. 그 시간도 그렇고 방송을 해봤자 얼마나 또 그 방송을 봐줄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소심함도 있어서 방송을 제가 켜지는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옆집에 지게차 정비하시는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설득을 해서
같이 라이브 방송 자리에 앉아서 어떤 지게차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질문이라든가 답변 시간 그런 걸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 마음뿐이거든요. 그 정비하시는 분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또 그 얘기를 한번 던져보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서만 동영상을 편집해서 저 혼자만 떠들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소통이라기보다는 조금 일방적이죠. 또 댓글을 물론 잘 활용하면 되는데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 그 즉시 말로 하는 것하고는 많은 또 차이가 있죠. 물론 글로 쓰는 것이 가장 책임 소재도 확실히 할 수 있고 가장 좋지만 말로 하는 것은 실수하기도 쉽지만 그래도 말로 하는 것만큼 소통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커다란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게차가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와 같은 이 떴다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곳 일할 때도 계약서 따로 쓰지 않죠. 그냥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전화 받고 달려가서 일을 하고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따로 어떤 계약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언제 준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일단 가서 일을 하면은 그때 바로 주면은 고마운 거고 계산서 끊으면은 계좌이체 해준다 그러면은 조금 불안하죠. 바로바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도 올렸지만 요즘 현찰을 정말 구경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계좌이체 그리고 카드 결제인데 계좌이체도 전화 안 하면은 돈이 안 들어와요. 꼭 전화를 해서 확인 전화를 해서 언제 입금해 줄 건가 요거 확인 전화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전보다 조금 결제가 빡빡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제가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게차 작업하다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유리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이건 폐유리니까 깨져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제 폐유리가 아니고 새 제품일 때 유리가 깨졌다. 내가 여기 현장에 갔는데 요거 작업하다 보면 유리가 깨질 것 같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계약서를 쓴다면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자, 이런 곳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면책 조항을 계약서상에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게차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 떴다방 같은 경우 그런 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가장 쉬운 게 지게차죠. 지게차한테 떠넘기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지게차도 대부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라고 합니다.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또 머리 쓰고 그렇게 복잡해갖고 보험 처리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게 끝까지 갔을 때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송을 하게 되면은 100% 지게차가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경우가 없고 사고가 나게 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사고라는 거죠. 그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영업용 지게차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이 많이 보입니다. 그 위험이 항상 다르죠. 다릅니다. 현장에 따라 다르고 제품에 따라서 그 위험 부담이 다른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계약서를 만들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계약서를 만들 때 그냥 모든 사건 사고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면책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떴다방 같은 경우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작은 금액 같은 경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고 있기보다는 빨리 배상 처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났을 때 지게차는 하루 종일 그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 갖고 일을 하면서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요. 마음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초보 시절에는 지게차 사고가 작은 거 큰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건지 현장 잘못인지 또는 그 제품의 적재 불량인지 그걸 모르죠. 초보 때는 그걸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그 힘들다 보니까 대처하기도 힘들어요. 사고만 났다 그러면은 지게차 보험 처리해달라고 하죠. 예전엔 참 황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엘리베이터 자재를 하차하러 갔었습니다. 작은 단독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앞에 자재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 맞은편에 있던 회사의 주차장이 좀 넓었거든요. 그곳에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에서 지게차가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여기 꼭 표시해 드릴게요. 작업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트렌치가 있었죠. 제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트렌치. 주차장 바닥에 있는 것은 차도용 트렌치거든요. 근데도 그게 찌그러진 겁니다. 그게 찌그러졌어요. 어쨌거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 작업 시키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엘리베이터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지난번 아파트 맨홀 뚜껑 깨진 것도 엘리베이터 하시던 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엘리베이터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 주차장에서 작업하다가 그 트렌치가 깨져 버렸습니다. 아니 찌그러졌죠. 지금 앞에 있는 거 저런 거거든요. 저런 트렌치가 요거 한 반 정도 되는 거였는데 찌그러들었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결제를 받는 그 순간에 그 트렌치를 물어달라는 거죠. 그 찌그러진 것을 지게차 보고 물어달래요.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제가 그곳에 제 맘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화물차를 거기 주차시켜 놓고 지게차를 들어와서 작업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이제 만약 계약서를 쓸 수 있었다 하면은 계약서를 썼겠죠. 거기서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파손되게 되면은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뭐 이런 거 계약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그 자재를 떠서 운반하는 순간 일어나는 거 있죠. 낙상사고 막기 위해서는 전부 결박을 해야 됩니다. 다 끈으로 묶고 구사리로 걸고 해서 묶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죠. 빨리빨리 하길 바라죠. 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지게차가 요금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40분에 8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40분에 5만원 할 때도 그랬고 3만원 할 때도 그랬고 빨리빨리 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물건을 들어서 운동장 저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뭐 묶어 갖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냥 작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됐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걸 지게차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은 지게차가 책임을 안 져도 되겠죠. 뭐든지 일일이 이게 그 면책 조항을 넣은 그 계약서를 만들 수 없다면은 어떤 구두라도 제가 말씀드려야 된다 그랬죠. 지게차가
저곳에 들어갔을 때 빠지거나 자력으로 그것을 탈출 못하면 다른 지게차를 불러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구두상이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그 계약서죠. 면책조항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화 시킬 수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라도 그걸 얘기를 하고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통하면은 작업을 안 하는 게 낫죠. 계약서를 써서 면책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썼는데 면책조항을 넣지 마라 하면은 뭐 작업하면 안 되겠죠. 이게 분명히 뻔히 보이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물론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확률이 정말 1%만 있어도 그 면책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두상이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거나 지게차가 빠지게 되면은 그거 보상해줘야 되고 막 진짜 복잡해집니다. 모든 게 지게차 잘못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이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작업 시작 전에 모든 위험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가서 오래 살피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가서 도착하자마자 잘 살펴서 이거 뭐가 위험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면책 조항을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게차가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있죠.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 지게차 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막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지게차가 웬 말이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심지어 그냥 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정말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지게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이 지게차라는 것은 위험을 달고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장비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위험한 장비인데 그 위험성을 빨리 파악을 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빨리 면책 조항을 만드셔야 돼요.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지게차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잘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자유 게시판에 지게차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대부분 댓글 내용이 굉장히 지게차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30분이면 할 수 있다, 자격증 없이도 막 한다, 뭐 그까짓 게 일이냐, 이런 식으로. 뭐 퇴직 후에 지게차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게 많이 나오죠. 명예퇴직이나 뭐 정년퇴직 후 선호하는 자격증, 그럼 뭐 지게차가 1위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게차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한다는 자체는 좀 친근하다는 얘기죠. 요즘 어디 가나 창고나 공장이나 어디 가든지 지게차가 있죠. 그리고 누구나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어디라고 딱 집어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규모 도매시장 가면은 이 지게차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전동카들이 무지하게 달리고 있어요. 정말 위험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자격증과 면허증을 갖추고 있고 또 보험을 들고 작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지게차가 우리 주위에 있다 보니까 이 지게차 자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근하다는 얘기지만 그건 아니죠. 만만의 콩떡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 지게차를 20여 년을 했지만 아직도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게차 사고 났을 때 책임에 대한 그 책임 소재 분명히 밝히는 면책에 대한 얘기라도 하고 작업을 하는 거, 최소한의 방어권이죠. 정말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계약서 딱 써서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떠서 가다가 유리가 떨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튕겨져서 맞아서 뭐 실명이 됐다든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게차가 그냥 다 책임져야 돼요. 그냥 그 옆에 사람이 있건 말건 보험 처리해야 되죠. 일단은 보험 처리해주고, 이거 다 내가 억울하거나 말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지게차는 왜 사람이 거기 있었냐 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게차가 다 보험 처리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위험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는 사람들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여기 반경에 있지 말라고 얘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또 이 떨어져서 유리가 깨졌다 그거는 내가 책임을 못 진다는 말이라도, 녹취록이라도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지게차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작업 영상을 찍는 액션캠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녹음이 됩니다. 대부분 녹음을 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만약 큰 사고가 있을 때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죠. 뭐 작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녹취록을 남기든지 아니면은 뭐 말이라도 하세요. 얘기 안 하고 작업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독박 씁니다. 잘못하면은. 자,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순간 벌써 앞놀 박스가 가득 차기 시작했죠. 이제는 저 유리를 조금 눌러줘야 돼요. 이게 굴삭기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서부터 쿡쿡 눌러버리면 저게 쫙 고르게 펴지는데, 지게차는 그럴 수가 없죠. 자, 평탄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저거 평탄화 작업을 안 해주면은 운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저 유리를 좀 평탄화 작업도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어디를 어떻게 밀어주면 좋겠다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저 이제 지게차 위에 앉아서 봤을 때는 저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만큼 작업을 합니다. 일단 눌러주고, 이게 사실 지게차는 내리 누르는 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틸트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거죠. 이게 틸트의 힘으로 지금 현재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냥 리프트의 힘, 내려놓을 때는 힘이 없어요. 지게차는 단지 지게발의 무게로 누를 뿐이지 지게차는 눌러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냥 올리는 힘은 뭐 막강하지만 내리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틸트 유압이죠. 유압의 힘으로 눌러주고 있는데, 그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는 다르게 평탄화 작업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요거 이제 두 파레트 옆에 저 떨어져 있는 거 약 3파레트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안전하게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굴삭기를 꾹꾹 눌러버리면은 아직까지 뭐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게차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죠. 자, 이제 지게차에 앉아서는 어디가 비어 있다 이런 게 안 보여요. 대충 안 보입니다. 그냥 많이 솟아오른 부분만 밑으로 내려줄 뿐이죠. 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약 2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영업용 지게차 작업하기 전에 항상 면책 조항, 계약서는 못쓸망정 녹취록이라도 남겨놓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도 안 되면 말이라도 일단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게차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이 보는 장비다 보니까 친근할 뿐이지 이 발톱을 숨기고 있거든요. 지게차는 굉장히 위험한 장비라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일단 지게차 작업하는 데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보면은 항상 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게차가 회전하는 회전 반경 안에 있거든요. 지게차 뒷바퀴가 회전하는 회전 반경 안에 꼭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항상 작업하면서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회전할 때 저 지게발 끝에 눈 없다고 말씀드렸죠. 위험투성이에요, 지게차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다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 지게차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번만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리 파편이 되도록이면 이 흙 있는 쪽으로는 안 놓는 게 좋죠. 저곳에 섞여 버리면은 잘 분류하기가 힘들거든요. 최대한 여기서는 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래바닥에 섞여 버리면은 분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노는 학교 운동장인데 유리에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걸 쿡쿡 눌러주고 싶은데 마음은 눌러주고 싶은데 지게차로는 한계가 있죠. 현재 제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평탄화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평탄화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 앞놀 박스가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걸 또 씌워 갖고 가니까 뭐 안전하게 갈 겁니다. 자동차가 몇 번 덜컹거리면은 유리가 또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면서 더욱 안전해지겠죠.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로 내린 다음에 다시 유압으로 한 번 더 눌러주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는 한계. 부신 다음에 누르면 또 조금 더 잘 들어가겠죠. 나중에 저 뒤쪽으로 가서 한번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해서 이제 유리가 쏟아질 때 저 뒤로 넘어가서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앞놀 박스가 뭐 어렵진 않은데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번엔 요거 나무집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우연히 하나 걸렸습니다. 자, 낚시질 성공했죠. 저거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저 유리 눌러주러 갔었는데 저게 제 발에 걸린 거죠. 그리고 저기에 못이 있어서 제가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운 좋게 제 지게발에 걸려들은 거죠. 옆에 지금 공간이 많이 있죠. 지금 지게차에서는 저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는 데가
좀 땅이 녹아갖고 저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저기 단단했었는데 지게차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땅이 많이 흙이 많이 그냥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봄이 되면서 더욱 더 위험해지고 있죠. 비포장 같은 경우 흙바닥은 지게차로 파고 들어가면은 한없이 파고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녹지 않았기 때문에 지게차가 빠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빨리 급격하게 털어버리면은 저 앞롤 박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거 밖으로 떨어지면은 일거리 또 생기는 거죠. 그것도 다 치워서 담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심해서 여기서 하나라도 쏟아지면 안 돼요. 요거 수평 조금만 안 잡히면은 그냥 미끄러지죠. 현재 지형을 잘 봐야 돼요. 여기 갑자기 툭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풀 편집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속도를 빨리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감각이 없죠. 지금 이 실제 작업하는 속도 그대로예요. 저런 곳에 이제 약간의 저 단차가 있어도 이것은 이제 흔들려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유리 같은 경우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유리 자체가. 자, 이제 마지막 팔레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지막 올려놓고 평탄화 작업하면 오늘 작업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죠.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조심하라 그랬죠. 자, 일단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앞으로 살짝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 팔레트만 빼고 그 다음 평탄화 작업해주면은 오늘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영상인데 약 4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좀 지겨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른 속도로 돌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야 이 영상 편집하면서 저도 몇 번을 돌려보게 되거든요.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날 작업한 거를 다시 되돌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역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 요 다음에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에요. 사실은 자, 제가 못 보던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나와서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눌러줄 겁니다. 자, 충분히 아직까지 이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유리라는 제품 특성상 이게 깨져서 들어가면 저 사이사이 다 들어갈 텐데 지게차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작업하면서 드린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꼭 숙지하셨다가 작업하시면서 위험이 발생됐을 때는 항상 계약서는 못 쓸 망정 면책 조항에 대한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